지금이 정말 중요한 시기 같아요.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너무 중요한 시기인 것 같은 게 시가총액 순이라고 하는데요. 네. 지갑 변동이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스증권 김동민입니다. 해외 주식 입문자분들의 멘토 소수몽키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며칠 전에 S&P가 바로 막 사상 최고를 찍었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들어가도 되나요? 이거 많이들 여쭤보시죠. 네, 그렇죠. 많은 초보자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그래프만 보시고 네. 그냥 주가 그래프만 보시면 끝없이 오르니까 네. 이건 무조건 버블이다라고 네. 하시는데요. 정말 무섭게도 그 미국에 있는 애플부터 마소 이런 아마존 방금 말씀하신 기업들이 돈을 너무 잘 법니다. 그렇죠. 너무 무섭게 잘 벌입니다. 그러니까 20-30%씩 성장하는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네. 대형 기업들 중에. 근데 네. 전 세계에서 1, 2등 하는 기업들이 막 30%씩 40% 돈을 벌으니까 성장이 너무 가파르기 때문에 네. 주가 오르는 것만큼이나 돈도 잘 벌고 앞으로도 잘 벌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네. 저는 계속 투자를 할 생각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또 생각을 해보면 해외 주식은 어렵다라는 또 편견이 되게 있잖아요. 네. 소수몽키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환전 수수료라던가 뭐 매매 수수료가 아무래도 네. 조금 더 비쌀 수 있고 해외 주식이라서 세금, 양도세, 뭐 팔았을 때 내는 세금도 좀 부담스러운 게 사실인 건 맞는데요. 네. 과거에 비해서는 불리했던 점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증권사들도 너도 나도 다 네. 뛰어들어가지고 거의 무료에 가까운 네. 수수료 이벤트를 해주고 있어서 그것만 잘 신경 써서 챙기시면은 전혀 국내 주식과의 차별성을 못 느낄 정도로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양도소득세도 250만 원 미만은 사실 음. 소득세가 없기 때문에 그 충분히 좀 도전해볼 만하다. 사실 저도 처음에 2천만 원 갖고 투자할 때는 2천만 원 갖고 1년에 10% 내면 200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 돈까지는 세금을 아예 안 내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2천만 원까지는 내가 한번 해보자. 네. 해본 다음에 판단하셔도 되잖아요. 이거 나한테 맞으면 하고 네. 아니면 뭐 안 하면 되고. 네, 그쵸. 네. 네. 그래서 테스트하기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네네. 그리고 또 사실 미국 주식이 어렵다고 느끼시는 요소들 중에 하나가 네. 주식 개장 시간이 이제 국내랑 다르다라는 건데요. 네, 우리 시간으로 이제 늦은 밤에 시장이 열리잖아요. 이런 시차를 극복하고 투자하시는 방법이 있나요? 분명히 단점은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단점을 장점으로 만들자. 네. 저는 그렇게 활용하고 있거든요. 예. 한국 주식을 네. 왜 안 하냐면 회사 다니면서 업무 시간에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공감 많이 하시죠? 안 볼 네. 수가 없습니다. 뭐 그러다가 업무 시간에 갑자기 주가 변동하면 이제 막 저희 회의 집중도 안 되고요. 부장님 뭘 하시는지도 귀에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제가 스트레스를 팍 받는 거예요. 아 네. 이거는 업무하다가도 혼나겠고 예. 그러니까 본업도 망치겠다. 네. 근데 이제 미국 주식은 애초에 제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밤새지 않는 한. 그렇죠. 예. 그래서 더 신중해집니다. 자꾸 단타 칠 종목이 아니고 네. 조금 내가 간밤에 무슨 뉴스가 있든 말든 상관없이 마음 편한 종목으로 골라놔야겠다라고 하니까 네. 일단 신중하게 고르고 일단 한번 사놓으면 자주 안 파니까 네. 아이러니하게도 그게 수익률이 좋더라고요. 오히려 미국 주식 하면서 저는 신중해지는 법을 배워가지고 그게 또 수익률에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저희가 초보 투자자분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미국 주식의 실전 전략에 대해서 소수몽키님과 오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미국 주식 실전 전략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소몽님께 물어보고 싶은 첫 번째 주제는 좋은 미국 주식을 이제 고르는 방법입니다. 미국 주식에 입문하시는 분들은 이제 좋은 기업보다는 왜냐면 좋은 기업 어떻게 찾는지 모르니까 들어본 기업을 많이 투자하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제가 이걸 딱 보고 드는 생각이 이런 거였어요. 네. 제 주변에 진짜 많은데요. 네. 아이폰을 10년 내내 쓰고 계세요. 근데 주식은 삼성전자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삼성전자도 물론 좋은 기업인 거 맞거든요. 근데 뉴스나 어디 우리 주변에서는 삼성전자 주식하면 삼성전자, 네. 그러니까 들어본 기업은 네. 삼성전자고 정작 내가 너무 아이폰에 대해서는 척척박사로 잘 알고 있는데 애플은 전혀 손댈 생각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걸 조금 바꿔보시면 어떨까? 내가 진짜 좋아하는 기업을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제가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실전에 써먹을 수 있는 전략을 네.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저 딱 너무 좋아요. 그러면 저희가 그 들어본 기업이 아니라 정말 좋은 기업을 찾는 방법, 실전에 써먹을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방법은 어떤 건가요? 첫 번째부터 말씀드리면 이게 일명 지갑털이 전략입니다. 아, 네네. 제 지갑을 가볍게 만드는 뭔가 분야나 기업을 일단 관심 가져보자는 거예요. 예. 요즘 아무 데나 돈 안 쓰시잖아요. 네. 쓰는 곳에만 쓰고 네. 분명히 내가 좋아하는 곳엔 과감하게 쓰고 이게 네. 좀 우리 같은 MZ세대 특징인데 그 나의 이 까다로운 지갑을 계속 털어간다? 그럼 뭔가 이 기업이 돈을 요즘 따라 잘 벌고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의 예시가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네. 저 같은 경우는 혹시 동민님 그
스마트폰에 네. 사진이나 뭐 동영상 이런 거 저장하시다가 용량 부족하면은 네. 클라우드 네, 활용하시죠. 네. 근데 올해 제 카드 내역서 보니까 3만 원이 넘더라고요. 그럼 유심히 보는 거죠. 야, 나도 모르게 이게 지갑에서 카드에 이렇게 털리고 있었네. 네. 혹시 어도비라는 기업 아실까요? 저희 모두 다 쓰는 네. 포토샵. 아마 네. 대부분은 생활 너무 익숙해서 아마 여러분들 모르시는 기업일 그쵸. 거예요. 근데 저는 진짜 10대 때부터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10대는 포토샵, 20대는 네. 대학 시절하면서 어도비 네. 그 PDF, 뭐 30대는 지금 유튜브 하면서 일러스트와 그 프리미어라고 하는 영상 편집, 네. 이미지 편집 이런 거를 쓰면서 매달 구독료를 내고 있었는데 저만 몰랐던 거죠. 근데 이런 기업에 네. 투자했으면 사실 어도비가 빅테크보다 훨씬 많이 올랐거든요. 그거 진짜 못 끊게 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 분야에 있는 기업들을 정리를 해놓습니다. 네. 네, 일단 1단계 관심 종목으로. 네, 네. 그러면 사실은 이렇게 지갑과 시간을 뺏어가는 지갑털이 전략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일단은 지금 좋다고 앞으로도 좋으리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네,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펠로톤이라는 네. 네, 홈 피트니스 네, 미국에서 되게 핫했고 작년에 무려 5배가 올랐습니다. 네. 근데 이 기업이 언제마다 주가가 휘청했냐면요. 경쟁사들이 들어온다고 선언할 때마다. 그러니까 이 시장이 유망한 거 아니까 갑자기 네, 네. 애플이 내년 애플 피트니스 출시할 겁니다 하니까 맞아요. 주가가 훌쩍 내려갔다 올라오고 또 얼마 전에는 페이스북이 우리도 할 거야. 메타버스 시대에서 페이스북 피트니스를 만들 거야 하니까 네. 또 주가가 휘청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앞으로도 1등을 유지할 수 있는지 네. 그 경쟁력이 있는지를 체크하시기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1단계 관심 종목으로 두신 다음에는 그 다음에 어떻게 출연하시나요? 네. 두 번째가 뭐냐면 일단 내 지갑을 털어가는 분야나 기업은 너무 많을 수 있잖아요. 네. 그걸 다 투자할 수도 없고요. 예. 내 지갑을 털어가는데 시장을 꽉 잡고 있는가? 네. 이제 독과점, 올리고폴리 전략입니다. 네. 네. 이제 그 꽉 잡고 있는 걸 더 쉽게 확인하는 방법은 점유율을 체크하면 됩니다. 1, 2, 3등에 들어가는가? 네. 이것도 중요한데 이 1, 2, 3등 혹은 소수의 기업이 네. 한 시장 절반 이상 먹고 있는가? 네. 요거만 딱 빠르게 간단하게 체크해 보시면 돼요. 시장 점유율은 어디에서 보통 체크를 하시나요? 일단 시장 점유율은 딱 지금 구글의 클라우드 시장 점유율 쳐보시면 뭐 1등은 아마존, 2등은 마이크로소프트, 3등은 구글, 네. 셋이 합쳐서 뭐 점유율 60%. 이러면 야, 세 개 기업이 전체 시장을 절반 이상을 먹고 있어? 네. 엄청난 장악력이네. 이러면 이제 2단계를 통과하는 겁니다. 네. 네, 토너먼트에서 1, 2단계를 통과한 거죠. 이제. 현재는 소수가 장악하고 있어도 혁신 기업이 등장해서 막 순식간에 판도를 바꾸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이런 급격한 변화에는 어떻게 저희가 대비하고 대응하나요? 특히 지금이 정말 중요한 시기 같아요.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너무 중요한 시기인 것 같은 게 시가총액 순이라고 하는데요. 네. 지갑 변동이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소가 다시 1위 탈환했죠. 네, 애플의 자리를 마소가 다시 잡고 네. 전 세계 1등 기업이 됐고 네. 테슬라가 페이스북을 잡고 5등으로 네. 올라섰죠. 이제 탑5 안에 처음 들어섰습니다. 엔비디아라고 하는 반도체 기업이 네. 어제 처음으로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기업을 꺾고 7위에 올라섰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지갑 변동이 일어나고 네. 있고요. 이런 변화의 시기에 또 투자의 기회가 있고 네, 우리가 네. 또 그래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네. 이 순위 변화를 보시면 네. 어떤 기업이 요즘 순위가 올라가지? 이걸 보시는 것도 투자에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리고 마지막 3단계가 이제 아무나 이겨라 전략이라는 겁니다. 네. 저는 이걸 이제 가산점을 주는 이제 네. 최종 선발할 때 네. 여기까지 통과하면 이제 저한테는 완전 100점짜리 종목이 되는 건데요. 페이스북 이제 회사명이 메타로 바뀌었는데 네. 페이스북도 이제 본격적으로 메타버스 시대 요즘 핫하잖아요. 예. 그러면서 대비하면서 공격적으로 투자를 늘리겠다고 했어요. 네. 그래서 데이터 센터를 막 더 짓겠대요. 예. 그리고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도 질 수 없다. 애플도 네. 하겠다면 다 뛰어들면서 서로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그 투자를 늘리면 늘릴수록 뒤에서 웃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 데이터 센터들 안에 들어가는 무언가. 그렇죠. 반도체를 공급하는 네. AMD라는 회사가 어제 네. 이제 이 소식 하나로 10%가 올라버렸어요. 반도체 전 세계에서 지금 이제 제일 주목받는 1, 2등 회사가 엔비디아랑 AMD라는 회사인데 보면 마음이 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서 페이스북이 이길지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네, 네, 네. 이길지 애플이 그건 이길지 모르지만. 몰라요. 예. 누가 사실 이길지 정말 모르잖아요. 예. 근데 무조건 얘네 반도체를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 테슬라 주주분들도 계시고 예. 반 테슬라 진영도 있단 말이죠. 네, 네. 근데 테슬라가 이기든 반 테슬라가 이기든 전기차 반도체도 엔비디아, AMD가 다 만듭니다. 네, 그러니까 경쟁사끼리 앞에서 막 총칼 들고 싸우는데 저는 뒤에서 이렇게 조금 얍삽할 수 있지만 제 돈은 지켜야 되니까 미안하지만 싸우시고요. 저는 이렇게 뒤에서 조금 아무나 이겨라. 네, 아무나 이겨라. 이게 실제로 이런 기업들이 주가가 더 잘 오릅니다.
왜냐면 경쟁이 치열하지 않으니까. 이거는 근데 사실 먹이 사슬의 최상단에 있는 애들이 누구인지를 찾기가 되게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실 이건 조금 공부가 필요하긴 한 것 같아요. 사실은. 근데 어려운 말로 매출 총 이익률이라고 하고요. 쉬운 말로는 그냥 많이 남겨 먹는가. 근데 생각해 보시면 많이 남겨 먹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뭔가 기술이 있거나 브랜드 파워가 있거나 남들이 흉내 못 내는 뭔가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비싼 값을 받아도 사람들이 사준다. 그렇죠. 어려운 말로 매출 총이익률이 30% 이상 되는 기업들은 딱 보면 이거 얘네들은 먹이사슬 완전 꼭대기에 있구나, 포식자구나 이렇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먹이 사슬의 최상단 자리도 이제 위태로워질 때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를 들면 인텔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만 하더라도 PC 시장에서 막 최상단에 있었는데 지금은 말씀하시는 뭐 AMD 이런 애들이 이제 치고 올라온다. 그러면 이런 환경 변화를 어떻게 감지하나요? 사실 답을 주셨는데 진짜 너무 열심히 진짜 쉬운 방법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직장 다니면서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 점유율 변화를 체크한다. 거기서 가장 빠르게 신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텔이 반도체 절대 강자라고 해서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던 시절이 불과 몇 년 전이었는데 실제로 가만히 제가 보고 있는데 계속 인텔 점유율이 빠지는 거예요. 어디서 그 땅을 뺏어먹고 있나 봤더니 AMD라는 회사가 또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뺏어먹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AMD 주가, 엔비디아 주가가 오르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매 분기마다 안 하셔도 되는데 그래도 3개월마다 실적 발표가 나오니까 그때마다 점유율이 새로 갱신되거든요. 맨날 시장 점유율을 체크해야 된다고 생각했더니 저도 좀 약간 스트레스가 있었는데요. 3개월에 한 번씩이라고 생각하니까 좀 약간 되게 이 정도면 충분히 해볼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3개월도 진짜 적극적인 투자자시고 6개월 진짜 1년 이 정도마다 체크하셔도 점유율이 맨날 들락날락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단계가 서로 이제 다르게 보는 게 아니라 1단계를 통과하면 2단계, 2단계를 통과하면 3단계 이렇게 가는 전략이군요. 왜냐하면 오히려 미국 주식을 처음 하시면요. 요즘은 정보가 없는 게 아니라 정보가 너무 많아요. 유튜버들 저 포함해서 다 좋다 그러고 전문가분들도 좋다는 주식이 너무 많고 실제로 세상에 좋은 기업과 성장하는 유망 주식은 너무 많습니다. 돈은 우리가 한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걸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토너먼트를 하실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전문가가 좋다 그래도 제가 모르는 거, 제 지갑을 털어가지 않는 거는 안 한다. 원칙을 세워서 1단계 통과, 그다음에 이제 이 기업들 또 이제 2단계의 통과. 이제 그러면 엄청나게 줄어드실 거예요. 이런 기업들은 장기 투자하기도 좋고 떨어져도 마음이 안 불편한 거죠, 이제. 만약에 이걸 통과 못했는데 너무 하고 싶다. 일명 이건 팁인데 욕망의 계좌를 하나 만드시면 됩니다. 욕망의 계좌라고. 탐욕 계좌. 야수의 계좌. 야수의 계좌 좋습니다. 이름은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붙이세요. 그래서 저는 사실 욕망의 계좌라고 붙여놨습니다. 탐욕 계좌라고 누가 그러시던데 여긴 대신 저는 철저히 상한선을 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투자금이 1,000만 원인데 1,000만 원을 여기 다 넣는 게 아니고 한 100만 원만 진짜 해보자. 이건 진짜 내가 이러도 또 월급으로 그냥 만에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을 가진 돈으로 야수의 심장을 갖고 한번 해볼 수 있죠. 그건 저는 추천합니다. 근데 이 전 재산을 넣는 건 진짜 잃으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회복이 너무 어렵습니다. 1,000만 원 깎아먹고 다시 1,000만 원 벌려면 생각보다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것만 염두에 두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너무 꿀팁인 것 같은 게 제가 국내 주식을 상한선을 안 두고 투자를 하기 시작했더니 야수의 심장으로만 계속 투자를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핫한 지금 막 요동치는 주식으로 자꾸 계좌 금액이 나도 모르게 나중에 다 몰려 있어요. 분명히 난 우량주로 시작했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분리하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이거 너무 꿀팁이네요. 감사합니다. 두 번째 주제는 배당주예요. 배당주 중에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배당주는 소목님이 하루 루틴을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장 전 30분 정도가 제일 중요합니다.